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경과 전문의 30년 경력의 의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인 줄 알고 넘어갔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대상포진과 폐렴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바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할 정보가 될 거예요. 먼저 대상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한자로 띠대자, 모양상자, 물집포자, 진드기 진자를 씁니다. 쉽게 말해서 띠 모양의 물집이 생기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왜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출산의 고통, 화상의 고통과 비교될 만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3번 출산하신 분이 계셨는데 대상포진 통증이 출산보다 더 심했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대상포진의 원인은 바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입니다. 수두를 앓고 나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 신경 깊은 곳에 숨어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나서 신경을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화산이 다시 폭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대상포진 환자의 67%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대상포진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증상이 감기나 몸살과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72세 박순덕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일 전부터 오른쪽 허리가 아프고 열이 나서 동네 병원에서 몸살약을 타드셨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4일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허리 오른쪽에 붉은 물집들이 줄지어 생겨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한테 오셨는데 이미 발진이 생긴 지 24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만약 하루만 더 늦었더라면 후유증이 심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72시간 골든타임입니다. 대상포진은 물집이 생긴 후 3일, 정확히 72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신경을 너무 많이 손상시켜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후유증이 생길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집이 생기기 전에 통증을 그냥 몸살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고 넘어가시거든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대상포진의 통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몸의 한쪽에만 나타납니다.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절대 양쪽에 동시에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통증 부위가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신경을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선을 그은 것처럼 특정 부위만 아픕니다. 셋째, 통증의 질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은 뻐근하거나 쑤시는 느낌인데 대상포진 통증은 타는 듯 하거나 찌르는 듯 하거나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5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해서 다시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또 떨어지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2년 만에 다시 대상포진이 생긴 분도 계십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아주 느립니다. 피부 물집은 2주면 다 낫지만 신경 손상은 몇 달에서 몇 년, 심지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거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후유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길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후유증으로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대상포진이 생기는 부위도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곳은 가슴과 배 부위입니다. 그 다음이 얼굴, 허리, 다리 순서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생기는 대상포진은 특히 위험합니다. 눈 주위에 생기면 각막염이나 녹내장이 생겨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귀 주위에 생기면 안면 마비나 청력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74세 이영자 할머니는 이마에 대상포진이 생겼는데 치료가 늦어져서 한쪽 눈의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지금도 그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럼 대상포진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기본 치료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막는 약입니다. 보통 7일간 하루 3번 복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로 맞기도 합니다. 여기에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함께 쓰고 물집이 덧나지 않도록 연고도 바릅니다. 중요한 건 이 치료를 물집이 생긴 후 72시간 안에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러스는 신경을 계속 파괴하고 그만큼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폐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렴은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망 원인 3위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의 90%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겁니다. 왜 고령층에게 이렇게 위험할까요?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기침하는 힘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가벼운 폐렴으로 끝나는 것도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폐렴의 증상도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합니다. 기침, 가래, 열, 오한, 근육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기가 조금 심하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고 기침이 심해지면 그때서야 병원에 오십니다. 이미 폐렴이 많이 진행된 상태인 거죠. 71세 정미숙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일주일 전부터 기침과 미열이 있었는데 감기약을 사드시면서 버티셨어요. 그런데 3일 전부터 숨이 차고 밥맛도 없고 기운이 없어서 누워만 계셨습니다. 가족분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모셔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양쪽 폐에 염증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바로 입원 치료를 시작했고 다행히 회복되셨지만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중환자실에 가셔야 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폐렴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폐렴은 합병증도 무섭습니다. 폐에 고름이 차는 농흉이 생길 수도 있고 혈액에 세균이 퍼져서 폐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폐혈증은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심장병, 만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폐렴에 걸리면 기저질환까지 악화되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건 폐렴구균이라는 세균입니다. 그 외에도 마이코플라즈마,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폐렴을 일으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성 폐렴도 주의해야 하고요. 문제는 어르신들은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이 별로 안 나거나 기침도 심하지 않은데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관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절기에 대상포진과 폐렴이
왜 더 많이 생길까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잠자고 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깨어나고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쉽게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는 요즘 같은 시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50세 이상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백신이라고 해서 한 번만 맞는 백신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백신이라고 해서 2달 간격으로 2번 맞는 백신을 더 많이 씁니다. 사백신이 예방 효과도 더 좋고 후유증을 줄이는 효과도 더 좋거든요. 50대에서 60대 초반에 맞으면 대상포진 발생률을 7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효과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50% 이상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폐렴 백신도 있습니다. 폐렴구균 백신이라고 하는데 65세 이상이면 꼭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이나 심장병,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65세가 안 되셨어도 맞으시는 게 좋고요.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면 폐렴 예방 효과가 최대 84%까지 됩니다. 폐렴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좋은 소식은 대상포진 백신과 폐렴 백신을 같은 날 동시에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왼쪽 팔에 하나, 오른쪽 팔에 하나 맞으면 됩니다. 서로 효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가셔서 2가지 다 맞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백신은 건강할 때 맞는 거라는 겁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백신 효과가 떨어지니까 권장 나이가 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백신 외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지만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루 30분씩만 하셔도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마다 드셔야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손 씻기입니다. 외출 후, 식사 전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면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을 껴입고 벗을 수 있게 여러 겹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땀을 흘리거나 추위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외출할 때는 가벼운 겉옷을 항상 챙기시고 특히 아침 운동 나가실 때는 따뜻하게 입으세요. 목과 허리 같은 부위는 특히 보온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대상포진이 잘 생기는 부위이기도 하고 차가운 바람을 쐬면 근육이 경직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절기에는 공기가 건조해서 모르는 사이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건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 대신으로 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대상포진이나 폐렴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대상포진의 경우 몸의 한쪽에만 이상한 통증이 생기고 그 부위가 예민해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물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물집이 생기기 전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말씀하시면 예방적으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물집이 생겼다면 절대 터뜨리거나 긁으면 안 됩니다.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고 흉터도 남습니다. 폐렴의 경우 기침과 열이 3일 이상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집에서 감기약만 먹으면서 버티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은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고 멍하신 것 같으면 가족들이 바로 병원에 모셔가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합니다. 평소보다 혈당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하고 작은 증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심장병이나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폐렴에 걸리면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예방 백신을 꼭 맞으시고 증상이 생기면 빨리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상포진이 생기면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고 폐렴도 빠르게 악화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예방접종 시기를 정하시고 평소 감염 예방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사람 많은 곳은 피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증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시거나 참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파도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평소 건강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식사량이 줄었다거나 잠을 잘 못 주신다거나 활동량이 줄었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더 자주 안부를 물으시고 옷은 따뜻하게 입으시는지, 약은 잘 드시는지 챙겨드려야 합니다. 영양 관리도 면역력 유지에 핵심적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생선과 버섯, 아연이 많은 견과류와 해산물을 골고루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에 아주 중요한데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바깥에서 햇볕을 쬐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약해지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고기나 생선 또는 두부나 콩 한 컵 정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도움이 됩니다.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드시거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복용하시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서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면역세포도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실내 환기도 중요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창문을 꽁꽁 닫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실내 공기가 나빠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축적됩니다. 하루에 최소 3번, 한 번에 10분 이상씩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셔야 합니다. 추우시다면 환기할 때 잠깐 다른 방으로 가 계시거나 따뜻한 옷을 입고 계시면 됩니다. 수면의 질도 면역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깊이 자는 게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낮잠을 주무신다면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못 이룹니다.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목, 허리, 발목 같은 부위는 보온에 신경 쓰세요. 이런 부위가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외출할 때는 스카프나 목도리를 하시고 집에서도 가벼운 조끼를 입어서 체온을 유지하세요. 발 건강도 중요합니다. 발이 차가우면 온몸이 차가워집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백신 접종할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접종 부위가 붓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2, 3일이면 좋아집니다. 드물게 미열이나 피로감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면역 반응의 일부입니다. 만약 고열이 나거나 심하게 아프면 병원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대상포진이 진행 중이거나 급성 감염으로 열이 나는 경우, 백신 성분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폐렴구균 백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13가 백신, 15가 백신, 20가 백신, 23가 백신 등이 있는데 숫자는 예방할 수 있는 폐렴구균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권장해 드립니다. 보통 65세 이상은 23가 백신을 먼저 맞고 필요에 따라 13가 백신을 추가로 맞기도 합니다. 독감 백신도 함께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독감도 폐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독감에 걸리면 기도가 손상되면서 2차적으로 세균성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가을에 독감 백신을 맞으시면 독감뿐만 아니라 폐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독감 백신은 대상포진 백신, 폐렴구균 백신과 같은 날 동시에 맞아도 됩니다. 코로나19 백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도 심한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고령층에게 치명적입니다. 기본 접종을 완료하셨더라도 추가 접종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건소나 병원에 문의하셔서 접종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와 백신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상포진 백신이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포진에 걸려서 치료받는 비용과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백신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더구나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니까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해줍니다.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같은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면역력에 영향을 줍니다. 외롭고 고립된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웃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풀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웃음도 면역력을 높입니다.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자주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는 정말 끊으셔야 합니다. 술은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담배는 폐를 직접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관을 손상시켜서 모든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도 높이고 폐렴에 걸리면 회복도 느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주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를 확인하시고 약을 잘 드시고 계신지 점검받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과 폐렴 같은 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상포진은 한쪽에만 생기는 극심한 통증과 띠 모양의 물집이 특징이고 물집이 생긴 후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후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폐렴은 기침, 가래, 열 같은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숨이 차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50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은 65세 이상이면 꼭 맞으세요. 두 백신은 같은 날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 외에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손 씻기, 금연, 적절한 보온 같은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평소와 다른 점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들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모셔가야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고 건강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들도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과 폐렴 모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핵심입니다. 대상포진은 72시간, 폐렴은 증상 초기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좀 더 지켜보자, 내일 가야지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괜한 걱정이었다면 다행이고 정말 병이 있다면 빨리 발견한 거니까 어느 쪽이든 손해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몸의 한쪽에만 이상한 통증이 생긴다면, 감기 증상이 3일 이상 계속된다면,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미루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백신 효과도 떨어지니까 권장 나이가 되면 바로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포진과 폐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백신 접종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고 작은 증상에도 주의를 기울이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게 되면 그만큼 대상포진과 폐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백신 접종 꼭 하시고 작은 증상에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0년 경력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